안녕하세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의 전학사입니다. 과거 속의 오늘을 찾아보는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버엔딩 세계사 스토리텔러 똑똑 오늘의 세계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학사입니다. 두 분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우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진입니다. 예, 이제는 중국 상고사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국 삼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진시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 하나라, 상나라, 두나라, 춘추시대, 전국시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들도 같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셔야지 이 중국 상고사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이해를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은 모두가 또 잘 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중국 진시황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날진이님, 그 오늘의 주인공인 진시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진시황은 중국 역사 최초로 대륙을 통일한 인물입니다. 네. 진나라 이전에 있었던 하, 상, 주 이 세 나라는 중국을 통일했다기보다는 지금 중국의 일부 중 하나인 중원을 차례로 차지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국 시대에는 7개의 왕국이 각각 막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진시황이 이를 모두 정복해서 통일하고 지금의 중국이라는 나라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한 명의 영웅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그 영광은 진시황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날진이님의 이런 그 아주 이 훌륭한 칭찬을 그 진시황이 들었는데요. 이 칭찬을 이제 증명해주는 또 스페셜리스트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그 역사가 중에 최고의 역사가 사기를 지은 사마천 선생님입니다. 사마천 선생님이 이제 자기의 모든 혼신을 다 내놓고 지었던 책이었던 사기에서 주인공을 한 명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인물은 진시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좀 이상하시죠? 왜냐하면 사마천이 사기를 지은 그 펴낸 해는 기원전 91년이었습니다. 91년이었으면 중국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전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기의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 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모두 다 진시황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이 사마천이 진시황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황제라고 하는 말도 그 진시황이 스스로 만든 그 단어라고 하던데요, 양언니.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설마 이 진시황을 그 이름으로 아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황제라는 명칭도 만들어진 명칭이죠. 우선 이 진시황의 인적상, 뭐 프로필을 잠깐만 보면은 이 진시황의 성은 영이고 그리고 이름은 정입니다. 영신의 영신. 예, 영정인 거죠. 이름이 영정인데 이 영정은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 신하들에게 군주의 호칭을 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뭘로 부를 건지 뭐 한번 갖고 와봐 그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도교가 좀 성행을 했는데 이 신하들은 도교에서 가장 높은 호칭인 태황을 지어서 이 영정에게 바쳤는데 영정은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려를 쳐버린 거죠. 반려를 쳐버리고 모르겠습니다. 그 태황이라는 게 자신이 뭐 너무 종교스러워서 싫어했는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너무 예. 그 항상 뭐 도교에 나왔으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아무래도 했으니까 그렇죠. 뭐 태양이라고 하는 게 식상했겠죠. 예, 좀 식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려를 쳐버리고 네. 이 전설의 명군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사망오제, 저희가 지난 편에서도 언급했던 그 사망오제에서 황 그리고 제를 각각 따서 황제라고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신은 그 황제 중에서는 첫 황제라는 뜻으로 이 처음 시자를 붙여서 시황제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이 진시황, 즉 시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는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정을 이어서 즉위한 황제는 이세 황제라고 합니다. 쉽네요. 예. 그런데 이 이세 황제에서 진나라가 망하게 돼 버리는데 만약에 이 진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은 뭐 3세 황제, 뭐 4세 황제, 뭐 5세 황제 뭐 이렇게 이어졌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10대째가 되면은 이게 좀 10세 황제가 돼 버리고 더 이제 플러스 10을 하면은 20세 황제가 돼 버리는데 이게 좀 약간 위험한 발음인데. 역시 힙합을 사랑하시고 우리 래퍼 MC 양님이라서 그런지 표현이 참 거칠고 갱스터스럽고 또 그 라인이 딱딱 이렇게 맞는 그런 표현이었는 것 같아요. 귀에서 툭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예. 그런데 날진이님, 그 진시황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 빼먹지 않고 나오는 사람 중에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여부리는 전국 시대 칠홍 중 하나인 조나라의 대상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재벌이죠, 재벌. 재물로서는 남부를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부리가 이제 재물이 많다 보니까 또 권력이 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인생 최대의 판에 베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당시 진나라에서 조나라로 인질로 잡혀와 있던 자초의 스폰서가 되기로 한 겁니다. 후원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자초는 상품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소양왕이 전국 칠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진나라 왕이긴 했는데 자초 본인은 그 아버지 안국군의 첩의 자식이었고 또 20명이 넘는 아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이렇게 전쟁이 많이 하고 하면은 한 명씩 인직을 이제 남의 나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야 이번에 또 쳐들어오면은 우리 잡고 있는 인질 여기 다 못 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겁도 주고 해서 전쟁을 못 하게 하는데 자초가 이렇게 진나라 뭐 왕족이라고 하지만은 그 뭐 비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나라로 인질로 끌려왔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자초는 여부리를 만나고 나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여부리의 자금력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조나라 그리고 진나라까지 넓혀갖고 마침내 아들이 없었던 아버지의 정실 부인인 화양 부인을 깨워가지고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소양왕이 죽자 이제 아버지가 왕이 되는데 또 사흘 만에 죽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늘을 끄시는 것 같네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흘 만에 죽으니까 태자인 자초가 이제 결국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장양왕인데 여부리는 또 바로 승상이 되죠. 예, 장사꾼에서 이 전국 칠홍 중에서 가장 강대한 진나라의 승상에 오른 여부리. 와, 정말 여부리의 배팅은 정말 완전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이런 이제 여부리의 도박보다 그 더 재밌는 출생의 비밀이 또 하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양님 어떤 내용이죠?